저는 31살입니다. 얼마 전 회사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신입이라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사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늦게 갔는데 다니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휴학하며 일을 하느라 졸업이 늦어졌어요. 또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며 좀 더 준비를 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친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어린 학생들은 친구의 중요성도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저는 집에 있기 싫어서 밖으로 나돌았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지요.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말로 제 자신을 속이며 성적은 계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은커녕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남들보다 한참 늦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 알바로 전전하다가 20살이 훌쩍 넘어서야 책을 다시 잡았습니다. 새벽까지 문제집을 붙들고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했어요. 결과는 지방 사립대였습니다.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세울 학벌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복학해서는 학점을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전 열심히 공부했지만 졸업이 가까워 오는데도 취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하나둘 준비했습니다. 졸업 후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격증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조금씩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에 맞는 한 회사에서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많고 경력은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취업의 문턱은 높았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회사 하나 못 들어가 봤다는 사실이 늘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래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서류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는 내 노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면서 질문보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이쪽 경력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뽑을 생각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접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원래는 서류에서 탈락시켜야 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인생이 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주려고 불렀어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인생을 재단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을 좀 낮추세요. 이 정도면 작은 회사라도 감사해야죠. 같은 나이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대리 이상일 텐데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성껏 답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접관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남과 직책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그건 왜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훌륭한 분께서 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셔서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멘토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조남을 알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듯 어깨를 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또렷하게 말해주었지요. 인사팀 담당자라는 사실도요. 면접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 녹음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그 회사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면접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익명으로 면접 후기를 올렸습니다.
회사명은 첫 글자와 글자 수만 공개했고 개인 이름은 철저히 가렸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후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면접을 봤다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다 나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업계 커뮤니티에도 글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차분한 음성이 들렸고 그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제보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가 무례한 언행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버려서 저희 회사 평판이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후 구인구지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올린 글 같았어요. 그 인사 담당자는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인사팀 전체를 모아놓고 월급 받는 시간에 왜 회사 사람도 아닌 남을 훈계질하며 시간을 낭비하냐며 한참을 혼냈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저는 특별히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기도 하고 담담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규모는 저번 회사보다 조금 작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꾸준히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성의 있게 들여다보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늦게 시작하셨네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격증을 여러 개 준비하셨는데 그중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나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들은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알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면접관이 말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쌓으신 것들이 보이거든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기쁘다고 소리내어 말하지도 누군가에게 바로 연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공부, 남들보다 몇 배는 오래 걸렸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까지. 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 하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면접 자리에서 이유 없는 모욕을 겪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평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록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차분히 전달할 때 세상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지금 저는 31살의 신입사원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